2024년에도 나라의 TV를 한결같이 아껴주시고 보다 많은 성원도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5번째이고 개별 법안으로 보면 9번째인데요. 대통령실은 30일 오후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2요구안을 제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처밌고 법안 독주를 계속한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역시 지속될 겁니다. 건강하시고 많이 받으세요. 공부도 할 때 여러분 매출 오르게 많이 힘들겠습니다. JTBC가 MBC 자막 사태를 제한하는 대형 사고를 쳤는데요. 지난 25일 JTBC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 제1시장에 방문하여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장면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으로 오역 처리해 방송했는데요. 해당 부분 직전에는 채소가게 방문 장면에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 자막을 삽입하여 배추 오르게 자막이 실제 발언인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등 야당 인사들은 해당 영상을 인용하며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도 해당 영상은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허위 자막이 삽입된 영상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를 올리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영상 내용과 전후 맥락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허위 자막 삽입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도적 자막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영상 관련 JTBC 제작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2시간 37분 동안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퇴진 요구를 철회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진 오찬 회동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2명만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 외에 이관섭 비서실장, 한우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등 3명이 배석했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회동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등은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오찬 회동에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정치개혁 공약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되레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요. 보기 좋더라고요.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래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서 뭉개고 도망가는 것은 대중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될 때까지 실천할 겁니다. 세금 수십조 들어가는 민주당의 허황된 공약들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이런 정치개혁은 포퓰리즘입니까? 이게 포퓰리즘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당무 개입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서 놀랐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바타가 아니라는 공인인증서를 민주당이 발급해주는 꼴이라고 힐난했습니다.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미래당을 창당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저 왼수 이낙연이 분당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2대2
다시 말해서 1대1이 된 것이라며 막말 비난했습니다. 박지원은 이날 MBN 유튜브 지하세계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저는 2년 전부터 반드시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고 보수가 분열된다. 그것은 작년 말에 태동해서 금년 초에 창당한다. 예측이 맞았잖아? 여기까지. 그러면 선거는 구도와 바람인데 두 보수, 진보 1이면 민주당이 식은 죽 먹듯 승리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학년 개혁미래당이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표는 또 이준석 개혁신당이 갉아먹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해보면 1대1 구도니까 이제 같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예측을 불허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는데요. 박지원은 예측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품고 있었던 거겠지요. 어쨌든 금배지 한 번 더 달아보려고 발악하는 박지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이 복당을 권유해 친문진영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반문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 이현주 의원이 뭔가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다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반대쪽에 있던 분도 모셔오는 게 일반적으로 나은 것 아니겠나? 국민의힘이 우리 당 이상민 의원 등을 모셔가듯이 그런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현주 의원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문제점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좀 더 선당 후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복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어떤 이유 때문에 탈당하고 복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진정성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저는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가 이에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거냐고 묻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선당 후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냐며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달라진 이재명 지도부 입장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당적을 수시로 바꿔온 이현주는 뭐 한마디로 뒤통수 맞기 일보 직전 상황인 거죠. 지난 29일 민생을 빙자해 민주당 주도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해 강민국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에 김정숙 의혹 상임위 역제안을 했는데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는 함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나와서 그런 거지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본질은 이게 사실 이 최재형 몰카 공작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이 백에 대해서 사적으로 취하지 않고 국고 기소를 시켰다고 밝혔고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국민께 이 사항을 투명하게 알고자 신고권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실제로 긴급 현안 질의해야 할 것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수 역사가 입었던 샤넬 자켓 행방과 또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겁니다. 본 의원은 이 가짜 목사 최재형 몰카 공작 사건과 김정수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한 바입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